안녕하십니까.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쟁의행위 중에서 37조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그 노동조합법 37조에는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하면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노동관계 법령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또 방법, 또 절차가 정당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런 게 정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노동조합법 3조의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민사 처분이 제외된다. 그리고 4조에는 그 노동조합법 4조에는 그 형사 처벌이 면책이 된다. 그래서 민형사사 처벌이 면책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용자의 징계 처벌이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한 쟁의 행해야지만이 어떤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쟁의 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에서 쟁의 행위의 기본 원칙에서 쟁의 행위는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 여기 있는데, 그러면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노동조합법 1조에 보면은 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것 같이 어떤 쟁의 행위는 그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돼야 됩니다. 주로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정치 활동이나 뭐 자기들하고 직접 관련 없는 그러한 쟁의행위의 어떤 목적이 어떤 근로조건하고 향상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그는 부당한, 그러니까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방법과 절차가 정당해야 되는데, 방법은 그 어떤 전면 파업이나 또 그 부분 파업, 그리고 태업, 그리고 또 뭐 그 피켓팅, 그리고 직장 점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파업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또 파괴 행위를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또 정당한 행위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 부분에서도 아무 때나 쟁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단체 그 협약의 유효기한이 만료되기나 직전에 어떤 이제 쟁행위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교섭 요구가 서로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치를 안 됐을 땐 노동쟁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쟁의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정의 전체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위원회나 또 사적 조정이나 이런 냉각기관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기업은 1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쟁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노동조합 내부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보통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쟁의 행위에 할까 말까 이걸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50%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지만이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의 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 방법, 절차가 정당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제37조가 어떻게 뭐 간단하면서도 포함되는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그 강남노무법인에서 자문회 하셨던 그 사건 중에서 이런 목적, 방법,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그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페널티를 있게 된 그런 뭐 예를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당연히 이렇게 회사의 어떤 파업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를 자문하거나 또는 노동조합 자문할 때 반드시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예로 포항에 있는 한 제조 회사에 있는데 근로자들이 어떤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쳤고 또 찬반 투표를 거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쟁의 행위가 그 전면 파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약 한 2달 정도 쟁의 행위가 그러니까 전면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귀 그러니까 쟁의 행위로부터 쟁의 행위를 철회하고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하도록 이제 어떤 공고하는 뭐 이렇게 공문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는 와중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이 밤에 회사에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회사 시설물에 파괴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CCTV에 잡혔고 그 증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별도로 이것은 그 야밤에 회사의 어떤 소유물에 어떤 그 침해를 가했고 파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형사 처벌을 신청을 했고 또 그걸 기점으로 그걸 이유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노동조합이 그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또 어떤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했지만은 이렇게 불법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민형사상 책임이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업무에 다 복귀를 했지만은 그 특정 조합원의 이런 어떤 파괴 행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굉장히 힘든 가정을 느끼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 노무사로서 느끼는 거는 비록 사측을 자문하더라도 노측에 꼭 하고 싶은 거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라. 불법으로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이게 개인적인 뭐 이렇게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노동조합 전체가 힘들어진다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조 측에서 이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바를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 약간 이렇게 방법상으로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사업주한테 어떤 굉장히 힘을 보여주고 또 협상력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노동조합이 자기 힘을 가시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회사가 양보하도록 그 파업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수용 가능할 정도로 파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전면적으로 파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회사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어떤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파업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투쟁력이라는 거는 그 어떤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회사도 힘들어지고 노동조합도 힘들어지고 결국은 다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어떤 교훈은 서로의 힘을 한 90%만 이용하지 100%를 이용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강남 노부법인이 사측과 노측을 쟁의 행위에서 아주 그 좋은 자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아진 것으로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노동조합법 37조는 쟁행위의 어떤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노동 3권을 보호받는 이 노동조합 활동은 굉장히 회사가 두려워하고 힘든 그거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오히려 사용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끝까지 어떤 법 태준 내에서 이제 어떤 파업을 한다든지 또 쟁행위를 해야지만이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